박미TV의 박미입니다. 여러분, 몸 괜찮으신가요? 메르스 사스 때보다도 더 강력한 우한폐렴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처음에 신종 코로나,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제목을 줘가지고 우한폐렴이라고 하면 시진핑이가 싫어하는지 이상한 제목으로 신종 코로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며칠 만에 사실은 우한폐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더욱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은 유튜브 나불나불 되는 사람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만히 두지 않으면 감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알 권리도 시시하면서 시진핑과 중국을 위해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주도는 무비자인데 저 제주도 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쯤에는 저는 바로 미국에 가 있겠군요. 이런 정권에서 내 멋대로 해라 이런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부정하고요. 겁도 납니다. 내 건강과 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 나를 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계획을 짰던 거에서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지금 북한까지 김정은은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외에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할 거 없이 다들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열려있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한폐렴이다, 아프다 하면은 그냥 고쳐준다. 이런 소문까지 났다고 하네요. 마스크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고 하네요. 제가 마스크 좀 사가지고 가려니까 다이소에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네.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중국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가져봅니다. 엄청나게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거나 앞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빨리 국경을 폐쇄해야 되지 않을까. 저 또한 미국 들어갈 때 불안합니다. 한국에서 왔다면 검사를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군용기를 타고 간 곳들이 어딘지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셨죠? 엄격한 미국의 규칙. 바로 중국에서 온 7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산속에다 깊이 군인들이 훈련하는 데다가 놓고 모든 검사를 하고 또 하고 해서 그때 이상이 없을 때 풀어준다. 이렇게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미국에 비교하면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CNN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을 보아도 10만 명이 넘게 혹시 무슨 일을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 35명 중에 1명꼴이 중국인이라고 하네요. 중국인 아니면 중국 사람 비슷한 이런 사람들. 거기다 또 중국인들이 150만 명이 한국에 살고 있고 불법 체류자까지는 200에서 어찌 보면 300만 명까지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정권이 워낙 뻔뻔하기 때문에 임종석 씨처럼 검찰 들어가면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질 않나. 조국 씨는 그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죄가 없다. 니네들 뭐 하는 짓이냐.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야단을 치질 않나. 대통령께서는 마음에 빚을 졌다. 가슴이 아프다. 조국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다가 정을 붙여야 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 프로그램 2020에 정했던 계획보다는 조금 빠르게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3040 포트폴리오 신청하신 분 중에 우리 김성세님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우님. 누님. 아, 좋네요, 기분. 네. 젊은 사람한테 누님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올려주시는 컨텐츠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테크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몰라 최근에 많이 답답했습니다. 올리신 글을 보고서 상담 신청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5살 아이와 함께 3명의 가족. 가족 많지는 않네요. 한 달 총 소비는 350만 원. 얼마를 버는지 좀 들여다봤을 때 350이면 버는 수익 대비 30% 조금 넘는 것으로 알뜰살뜰 살고 계십니다. 월 수입은 대기업 맞벌이로 합쳐서 1,000만 원. 와우. 그렇습니다. 제가 집은 2018년 중순에 분당에 전세를 끼고 한 채 샀습니다. 2018년이라면은 부동산을 좀 많이 모르실 때네요. 너무너무 핫할 때. 예, 그때 분당에, 해필이면 또 분당에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학군과 GTX 호재로 구매하였고 아이가 8살 되면 이사 예정입니다. 이 GTX, 그 다음에 소위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학군에 대한 개념, 말하자면은 강남에서는 대치동, 잠실, 개포동, 압구정동, 청담동, 서초동, 역삼동 뭐 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은 학군들이 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군이나 GTX에 흔들려서 부동산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좋은 지역으로 들어오시면 좋은 지역이 스페셜스러운 동네라든가 좀 독특하게 안정된 동네를 찾아 들어가시면 굳이 GTX나 학군, 병원 뭐 이런 것들에 흔들려서 부동산을 투자하셔서는 큰 소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을 전세 끼고 샀는데 집값이 11억, 세금 포함해서 전세금이 6억. 전세를 놓으셨군요. 6억에. 11억에 샀는데 전세를 6억밖에 못 받으셨네요. 어허. 이제 좀 괜찮은 지역은 전세가 한 9억까지는 갑니다. 바로 고점 9억. 네. 근데 이제 절반 정도 되는 전세, 11억 집값에 6억 전세, 자금이 모두 투입이 돼요. 저희는 입주까지 월세로 살 예정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전세 6억을 받고 나머지 5억은 자기 돈을 넣은 것 같습니다. 6억을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 대출 3, 6, 18, 한 160만 원 정도 한 달에 내는 것으로 6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월세를 얼마 내고 계신가요? 월세를 내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세를 안 주고 대출을 받은 게 더 낫지 않았나 1차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열심히 모아서 6억을 빨리 갚자 이렇게 와이프는 푸시를 하고 계시고 본인 남편분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1년에 7천만 원씩 모아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 등등 더 못 모을 것 같습니다. 1년에 지금은 7천만 원씩 모은다 하더라도 그리고 짧으면 10년이나 걸려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세월이 아깝습니다. 지금도 엄청 절약하면서 사는데 앞으로 10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고통스럽죠. 처음에 투자를 너무 겁없이 하셨네요. 이런 유튜브들을 좀 많이 보시고 글쎄요. 좋은 얘기를 해주는 유튜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글도 좀 많이 보시고 그랬으면 좋은 판단을 하셨을 텐데 처음부터 전세 끼고 있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팍 사놓자. 전세를 주면은 여러 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세 사는 사람들만 사실 이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월세,
투자 대비 월세를 놓으면서 집도 고쳐주고 세금도 내고 그 안에서 기타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 수익을 내는 그게 바로 본인의 집인 거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할 거 없이 전세 제도가 있는 대한민국을 빼고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나라도 세금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9억 이상인 집들,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외에도 종부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양도세, 증여세 이걸 물려줄 때는, 그리고 집을 살 때는 등취득세까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집을 결정을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미스터 김께서는 집을 사고 나면 분당집이 한 수억 원은 오르겠지. 오르셨나요? 예. 항상 유튜브로 지켜보셨다는데 유튜브를 처음부터 안 지켜보시고 몇 달 전부터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을 받아서 처음에 들어갔던 분당집이 아니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2018년 아파트를 삼으로써 상당히 분양가보다 높은 값을 쳐주고 집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결정이 나서 전세를 와이프는 더 모아가지고 다 붓고 내 집을 만들자 이런 얘기고, 남편께서는 고민하다가 10년 동안 7천만 원씩 저금하면은 10년이면 7억이네요. 그렇게 빚을 갚느니 남편은 앞으로 모을 돈의 일부 30%는 공부 후 주식 투자 및 ETF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와이프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Nope. 와이프는 그냥 예금으로 모아서 계속 빚을 갚아 나가자. 좀 고리타분하죠. 그리고 저는 일단 전부 예금은 아닌 것 같고 30%는 주식 투자 해서 절충안으로 와이프도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실버바 실버바를 최근에 뜬금없이 구매하셨군요. 네. 물론 경제 시기가 안 좋을 때는 골드바, 실버바 상당히 좋은 투자처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은행을 가도 바람을 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다른 계획을 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묻어두고 가만히 있자. 돈은 원래 종이입니다. 종이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종이로 안 가지고 있으면 어디다 놓죠? 은행에서 보관을 해줘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카드만 있습니다. 그렇듯 실버바, 골드바, 그림,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일, 증여관계나 세금관계에 있어서 하는 짓들이지, 이렇게 저금을 시작해서 뭔가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실버바나 골드바가 싸게 사서, 너무너무 싸게 사서 어느 정도 오른다 한들 몇백만 원? 몇백만 원은 이자에 잘 넣어도 몇백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현재 포트폴리오를 일단 어찌됐든 보면서 월 수입은 1,000만 원 두 분이서 벌어서, 그 다음에 월 지출이 350만 원, 여기에 현재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월세 자금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산은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미스터 김은 일단 수도권에서 빠진 지역에 무작정 가지고 있으면 수억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계획과 생각이 있다면 조금 포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은 4천이 있고요. 실버파 5천만 원. 네, 이건 큰 폭으로 내린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묻어놓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채는 전세금
부채 없는 거네요. 전세금 6억.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용에 1,000만 원, 비용 350. 그 중에 월세가 있을 것 같네요, 집에. 그 다음에 저축이 1년에 7천 정도.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저축이 계속 10년, 20년 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에서도 또 비즈니스를 해도 줄면 줄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까? 이 고민을 오늘 써주신 내용 중에 11억짜리 집 한 채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이라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5억에서 6억 정도의 상당의 액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집도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집 하세요? 이 생각이 나네요. 좀 빠르게 집을 정리하셨다면 오히려 집을 살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내림축으로 들어가 있는 집, 부동산 추이를 지켜봤을 때 빨리 그래도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제 판단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후 버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 대비 약간의 목돈 그리고 나머지 4억에서 4억 5천 정도는 월세보다는 전세에 들어가서 위치가 좋은 지금 그리고 어렵게 돈을 모으시기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역에 연립빌라 같은 것을 얻어서 아파트는 사실 쓸데없이 비쌉니다. 그리고 좀 싼 아파트에 살고 싶다. 연립빌라는 싫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압구정동 또는 구반포 또는 둔촌동의 재건축 5층짜리들은 전세가 엄청 쌉니다. 재건축 같은 것들이 집값은 19억, 18억을 하는데 전세는 얼마일까요? 수억밖에 안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네, 좀 전세를 싼 곳으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벌어들이는 목돈의 수익 1년에 7천만 원 정도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그 집을 통해서 중도금 1차, 2차 대출을 받아 지불하면서 2, 3년을 기다린 후에 새 아파트로 들어간 후에는 2년 정도 넘으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20, 30%는 오를 수밖에 없고 오릅니다. 그래서 수익도 남길 수 있고 또 다른 결정은 높은 전세를 놓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 하나 팁을 드린다면 더 좋은 핫한 동네는 월세도 상당히 잘 나가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나는 곳을 찾아서 분양을 받거나 오피스텔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답에 그럼 어디에 사나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인상을 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우리 미스터 킴, 그래도 와이프와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희망차고 너무 어렵게 풀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잘 동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면 지금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